백성을 위한 중립외교를 채택한 강해 임금. 1623년 3월 14일 강해군을 몰아내고 인주를 즉위시키면서 왕대비 교서의 내용입니다. 왕대비가 교서를 내려 중회에 선유하였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늘이 만백성을 내고 그 중에다 임금을 세운 것은 대개 인륜을 펴고 기강을 세워 위로는 종묘를 받들고 아래는 온 백성을 안정시키기 위해서이다. 선조 대왕께서 불행히도 즉사가 없어 임시 방편으로 장유의 칠례를 어기고 강해로 세자를 삼았었는데 동궁으로 있을 때 이미 실덕이 드러나 선묘 말년에 잘못 후회하여 마지 않았다. 즉위한 처음부터 못하는 짓이 없이 도리를 어겼는데 우선 그 중 큰 것만 거론하겠다. 내 비록 부득하나 천자의 고명을 받아 선왕의 배우자가 된 사람으로 일국의 국모가 된 지 여러 해가 되었으니 선묘의 아들이 된 자는 나를 의미로 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강해는 참소하는 간신의 말을 믿고 스스로 시기하여 나의 부모를 형살하고 나의 종족을 의육으로 만들고 품 안에 어린 자식을 빼앗아 죽이고 나를 유폐하여 곤욕을 주는 등 인륜의 도리라고는 다시 없었다. 이는 대개 선왕에게 품은 감정을 펴는 것이라 미망인에게는 그 무엇이들 하지 못하랴. 심지어는 형을 해하고 아우를 죽이며 여러 조카를 도륙하고 서모를 쳐 죽였었고 여러 차례 큰 혹사를 일으켜 무고한 사람들을 해쳤다. 그리고 민가 수천 채를 철거하고 두 채의 궁궐을 건축하는 등 토목 공사를 10년 동안 그치지 않았으며 선왕제의 구신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내쫓고 오직 악행을 조장하며 아첨하는 인하와 부시들만 높이고 신임하였다. 인사는 뇌물만으로 이루어져서 허남한 자들이 조정에 차 있고 돈을 실어 날라 벼슬을 사고 파는 것이 마치 장사꾼 같았다. 부역이 번다하여 가렴 주고는 한이 없어 백성들은 그 학정을 견디지 못하여 도탄에 울부짖음으로 종묘사직의 위태로움은 마치 가느다란 실끈과 같았다. 이것뿐만 아니다. 우리나라가 중국 조정을 섬겨온 것이 200년이라 어리로는 곧 군신이요 은혜로는 부자와 같다. 그리고 임진년에 제조해준 그 은혜를 만시토록 잊을 수 없는 것이다. 선하께서 40년 동안 제의하시면서 지성으로 섬기며 평생을 서쪽을 등지고 앉지도 않았다. 강해는 배은망덕하여 천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속으로 다른 뜻을 품고 오랑캐에게 성의를 베풀었으며 기민년 오랑캐를 정벌할 때는 은밀히 수신을 지켜 동태를 보아 행동하게 하여 끝내 정군이 오랑캐에 투항케 함으로써 추한 소문이 사회에 펼치게 하였다. 중국 사신이 본국에 왔을 때 그를 구속하여 옥에 가두듯이 했을 뿐 아니라 황제가 자주 칙서를 내려도 구명을 파견할 생각을 하지 않아 예인 나라인 사만으로 하여금 오랑캐와 금수가 됨을 면치 못하게 하였으니 그 통불함을 어찌 다 이루 말할 수 있겠는가. 천리를 거역하고 인륜을 무너뜨려 위로는 종묘 사직에 득지하고 아래는 만백성에게 원한을 맺었다. 죄는 이에 이르렀으니 그 어떻게 나라를 통치하고 백성에게 군림하면서 조정조의 천의를 누리고 종묘 사직의 신령을 받겠는가. 그러므로 이에 폐하고 적당한 데 살게 한다. 능량군은 선조대왕의 선자이며 정홍군의 맏아들이다. 총명하고 어질며 비상한 위가 있어 선조께서 몹시 사랑하여 궁중에서 길렀다. 그 소자를 천윤이라 하였으니 그 이름은 지어준 의미가 깊다. 개에 기대어 계실 때 손을 잡고 한숨을 지으시며 정을 붙임이 다른 손자들과 달리 깊었다. 지금 대의를 분별하여 호남한 자를 토평하고 나의 수욕을 벗겨주며 나의 위해를 회복해 주어 윤리와 기강이 바로 서고 종무사직이 다시 안정되었다. 그 공덕이 대단히 성대하여 신인 모두 기부하는 바라 대의에 나아가 선조의 뒤를 계상할 만하다. 부인 한시를 책봉하여 왕비로 삼는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교시를 하니 잘 알기 바란다. 임목대비가 강해군의 제목을 뽑은 첫째, 강해군이 선조를 독살, 형과 아우를 시해 임목대비를 유폐시킨 것이고, 둘째는 토목공사로 민생의 도탄에 빠져 종사를 위태롭게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중국에 대해 사대를 하지 않고
청나라에 겹붙었다는 것을 말하는데 명청교체기의 실리외교로서 조선 백성의 피해를 주기로 명청전쟁에 개입하지 않으는 것으로 매우 잘한 것으로 해야 하는데 좀 의아스러운 부분입니다. 선조는 본인이 아는 적자의 첫 왕이어서 적자 후계에 대한 열망이 강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인 왕후는 소생이 없었고 후궁 출신인 공빈 김씨가 임해군과 강해군을 낳았고 왕의 총애를 받던 임빈김 씨는 자신의 소생인 어린 신성군을 세자로 책봉시키려는 노력을 하였으나 조정과 민심은 영민한 강해군에 쏠리고 있었다. 강해군은 어머니가 3살 때 죽어서 처신의 한계가 있었던 와중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선조는 북쪽으로 도망가다 평양에서 대신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강해군을 세자로 책봉한다. 강해군은 세자로서 분조를 맡아 난중에 동분서주하며 그 소임을 다했고 조정과 민간의 명망을 한 몸에 받게 되었다. 강해군의 왕위 개선권은 요지보동할 수 없는 것 같았고 그 자신 또한 형군의 자질을 키워갔다. 그러나 1606년 중전인 임목왕후에게서 뒤늦게 태어난 영창대군을 무척 초해했다. 그러나 1608년 선조는 병이 위독하자 강해군에 선의를 하였고 이 일을 전후로 영창대군은 이를 잘 부탁한다는 유교를 내려 갈등이 키워집니다. 강해군은 저기하자 인재를 고루 쓰고 임진왜란으로 파탄이난 국가재정을 튼튼히 하며 난중에 불타버린 경복궁 등을 새로 짓거나 손보와 왕실의 위엄을 살리고 대동법도 실시하게 합니다. 형 임해군은 강해군의 정사를 비방하고 다녀 교동도에 유배 보냈다가 사형을 내립니다. 참용은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거짓 여우가 우러댄다 라며 영창대군을 추대하려고 영창대군 강화도 위리안치 되었고 영창대군은 외조부 김재남 등을 채용합니다. 영창대군도 방 안에 가두고 장작불을 피워 열기에 질식해 죽게 되자 임목대비는 눈물을 흘리며 불평의 말을 늘어놓기도 합니다. 근신들이 임목대비의 처신에 대한 조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다가 강해군은 5년 이상 있다가 끝내 임목대비에게 대비란 존호를 깎고 서국에 유폐시키는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국내의 사대파들은 명나라에 대한 보답, 청나라를 오랑캐라 여겼지만 강해군은 청나라에 대한 조차를 강구하는 등 실리외교를 펼칩니다. 명청교체기에 명나라의 출병 요구를 지연시키다 강홍립에게 출병 지시를 하면서 대세를 기운 청나라에게 항복하여 조선 국민을 보호하려는 조치를 내립니다. 그러나 이것을 임진왜란 시 명의 은공에 대한 배은망덕한 행위라고 청나라를 오랑캐라 주장하는 세력들이 강해임금을 몰아내고 청나라에 대항하다 정모효란, 병자효란이라는 전쟁을 야기시켜 또 한 번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아이러니한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